여기는 회사원 A!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짜잔! 뷰티계의 시조새 K뷰티의 역사는 이분과 함께한다. 조성아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에요.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화장을 조금만 해도 되게 이뻐 보일 수 있는 얼굴인 거 인정하시죠? 메이크업 아티스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장하고 싶은 얼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요즘 휴양지를 못 가잖아요. 모로코 같은 휴양지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모로코에서 받은 어떤 영감이 있었어요. 네. 모로코의 톤앤매너 컬러들. 저 오늘 마라케시로 가나요? 준비됐나요? 네! 조성아 선생님께 메이크업 받아보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도 네. 중간중간 여쭤보도록 할게요. 메이크업 고고싱! 요즘 이제 손소독제 막 쓰잖아요. 엄청 중요하죠. 직업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다 보니까 30년 전부터 소독제를 항상 습관이 돼 있어요. 이렇게 깔끔해야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하기 전에 기초 케어를 시작을 하잖아요. 알코올이 많이 들어간 톤을 거의 사용을 하질 않아요. 점도가 있는 이런 메쉬한 코튼들 있죠. 듬뿍 접십니다. 진짜 콧물 스킨 같은 느낌이네요. 우리가 닦았다고 닦아도 잔여물들이 나와요. 솜털들 사이사이에 노폐물들이 껴있어요. 보습을 주는 기능도 하지만 닦아내는 기능을 우선적으로 해요. 단계 여러 가지 기초를 바르는 것보다 토너를 두세 번 정도 그냥 토너로 결정리하고 이렇게 에센스 미스트 있어요. 위에는 에센스 층이고 아래는 물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얼굴 전체에 에센스를 도포하듯이 가볍게 발라줍니다. 에센스의 물층은 보습을 넣어주고 오일층이 정말 얇은 막을 씌워줘서 가벼우면서 보습감 있고 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묻었는데 여기까지? 안 미끄덩해요.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촉촉하죠. 아까 그 쫀쫀했던 느낌이 살짝 한 겹 뭔가 씌워졌어요. 아침에 화장을 할 때는 기초를 한 요 정도만 하기를 권합니다. 너무 어색하죠. 요즘 파운데이션들이 그냥 단순한 커버 기능만을 가지지 않았어요. 보습과 영양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기초라고 해야 될까요? 빼주는 게 좋다고 보는 거죠. 이 두 단계라는 게 너무 어색하긴 하지만 저도 사실 그 습관 버리는 게 좀 쉽지가 않았는데 안 했는데 좀 피부가 좋아 보인다. 이게 좀 경쟁력 있어 보이다 보니까 기초를 최소화, 파운데이션도 리퀴드 타입으로 하는 겁니다. 펌핑을 하면은 파운데이션이 쭉쭉 나오게 되어 있어요. 조성아 브랜드에서 이렇게 브러쉬랑 일체형 파운데이션이라는 걸 처음 만들었었잖아요. 네. 선생님 브랜드 보면은 네. 한 방에 간단히 네. 제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과거의 아티스트 브랜드들은 따라하기에 먼 느낌이 있어서 브랜드를 런칭할 때 정말 쉽고 재밌게 장난감 가게 가면 엄마 안 찾잖아요. 알아서 그냥 막 장난감 가지고 놀잖아요. 누가 해도 재밌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만드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메이크업을 사실 끝까지 마무리하라고 이 브러쉬를 만든 건 아니에요. 이 아이는 그냥 바로 짜서 자기가 원하는 양만큼 이렇게 도포할 수 있게끔 골고루 펴바르는 역할. 눈가 같은 경우는 주름 사이에 많이 끼게 되기 때문에 최소량만 발라주는 걸로. 진짜로 눈가에는 남은 양으로만 갖고 가신 것 같아요. 맞아요. 얼굴 중앙 쪽이 가장 도톰하게 발리고 커버력도 가장 높게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깥으로 갈수록 그냥 4살 같이 하이드로 퍼프로 디테일하게 모공 사이사이 주름 사이사이 아주 평평하게 이제 두드려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기초를 가볍게 해주니까 파운데이션이 먹는 것도 너무 얄팍하게 잘 먹어요. 퍼프가 너무 보드랍네요. 이건 진짜 민감성 피부들한테 너무 괜찮은 퍼프 같아요. 가릴 건 다 가리듯 피부가 맑아 보이게 하는 거. 파우더를 이렇게 온 얼굴에 바르는 거 별로 권하지 않아요. 물광 메이크업 장시자시니까. 그렇죠. 물광 꿀광인데 파우더하고는 안 친해. 그런데 파우더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눈화장도 해야 되고 블러셔도 해야 되고 하니까 내가 화장을 할 그 부분만 파우더를 할 거예요. 깃털 같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톡톡톡 진짜 소량. 깃털이 지나갔어요. 눈썹 화장할 거니까 요 부위만 합니다. 블러셔를 바를 그 부위에 이 눈 아래 부분은 웬만하면 파우더를 하지 않고 그냥 파운데이션을 바른 채로 해주면 눈밑이 자글자글해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죠. 모로코의 색감을 얻는 메이크업을 하겠다고 해서 얼굴을 사막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얼굴 전체에 광은 살려놔야 되겠더라고요. 살려줄 때 살려주고 죽일 땐 죽여주고 주름 사이사이 껴있나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털어주면 베이스가 끝났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복잡하게 안 해요. 메이크업을 10분 안에 끝내는 거에다가 집중을 하니까. 10분 내로. 우리 얼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눈인데 회사원 A님의 눈매를 가급적 살리면서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을 하려고 그래요. 선생님은 어떻게 처음 아티스트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 하게 되셨어요? 1989년부터 활동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뭐 디바들, 배우들 상위 1% 고객밖에 제가
내가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하루에 100명 못 하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메이크업 하고 나서 내가 되게 괜찮아 보였을 때 자존감 생기는 이거를 1%에게밖에 서비스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최초로 제가 개발을 한 게 이 브러쉬 달린 파운데이션을 맞아요. 만들면서 물광 메이크업 너도 할 수 있어. 그래, 내가 가야 될 길은 바로 이거야. 화장품을 통해서 조성아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화장품 만들게 된 거죠. 바로 그냥 아이라이너로 그냥 들어갈게요. 맑은 눈매를 조금 더 확장돼 보이게 할 거고요. 아이라이너를 블랙을 쓰지 않으려고 그래요. 눈 앞머리 부분 있잖아요. 조금 밖으로 뺐어요. 눈이 되게 동그란 눈인데 아치형으로 양 사이드로 좀 길게 늘어뜨려주는 느낌? 원래 원했던 게 인스타 여신. 인플루언서들이 인스타 여신들의 메이크업은 첫째 뭐냐? 사진빨이에요. 사진빨이 잘 맞는 화장은 뭐지? 입술도 약간 좀 더 두껍게, 눈도 더 확장되게, 남는 면적들이 좀 적어지는 거죠. 앞트임 해줬고요. 이제 뒤트임을 하겠습니다. 저는 면봉도 진짜 어머! 면봉들을 사 모으고요. 뭐 눈두덩이라든가 입술 지울 때 아이라이너 같은 거 하고 나서 눈꼬리 부분 이렇게 샥 한다고 하는 끝 처리하는 용으로 쓰고 있어요. 선생님 브랜드에서 파는 건가요? 쿠팡에서 샀어요. 뒤트임을 하는데 눈꼬리를 너무 끝이 이렇게 올라오게 하지 말고 여기서 산을 좀 이렇게 높이 준 다음에 약간 처진 듯이 한눈을 보면은 약간 이렇게 확장된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눈에 선을 거스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확장. 그리고 컨실러, 눈꼬리 아이라인을 할 때도 이런 컨실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뾰족하게 뭔가 선을 정리를 해야 될 때는 펜슬 타입으로 씁니다. 뾰족한 면봉 갖고는 이 눈꼬리인데 이런 데 이렇게 싹 닦아주는 역할. K뷰티의 역사, 메이크업의 트렌드 그 자체잖아요. 물광 메이크업 전에는 엄정화 언니가 맞아. 저의 전성기 때 시절이거든요. 처음으로 광 메이크업 세기말의 이슈였어. 은근 치라고. 엄정화 씨가 이제 몰라 신곡 발표하러 딱 나갔는데 카메라 감독님이 엄정화 씨 그 땀 닦고 오라고 막 난리인 거야. 그렇게 나오고 나서 모든 여가수들이 다 얼굴이 정말 번쩍번쩍. 번쩍번쩍. 그 다음엔 이제 투명 메이크업으로 트렌드가 옮겨갔잖아요. 진짜 물광이 나오게 된 거예요. 얼굴에 빛을 살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시작이 되면서 K뷰티 하면 해외에서 피부 너무 좋아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물광 피부 때문이었어요. 지금 조성아 브랜드가 몇 개국에 진출? 거의 저희는 아프리카 빼고 매장 수로 하면 10,000개 이상의 매장이 입점이 되어 있고 K뷰티를 좋아라 하는 웬만한 국가는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선생님은 네. 1989년도에 어떻게 메이크업이란 걸 시작하게 되셨어요? 너무 옛날이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술대학을 갔어요.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입체적인 얼굴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제가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명함을 파가지고 광고대행사, 잡지사. 그 당시는 우리나라에 패션 잡지라고 유일하게 하나가 있었어. 멋. 편집장님한테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들이밀었죠. 나 진짜 잘할 수 있으니까 나 한번 써봐라. 정말 일주일 후에 딱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 첫 번째 일이었고 그냥 홍진경 씨가 셀럽 첫 곡에 그 당시에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패션 분야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제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매거진에 나온 기사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조성환 선생님 계세요? 스튜디오에 온 거예요. 슈퍼모델 선발대회 나가는데 꼭 좀 직접 메이크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 특이한 캐릭터에 특이한 메이크업으로 상당히 센세이션했고 그 이후로 굉장히 뭐 홍진경 씨 완전히 뭐 승승장구했죠. 이렇게 뾰족한 브러쉬로 이 아이라인을 부드럽게 깊이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브릭 컬러, 약간 펄감이 있어서 은은하게 반짝거리는 요거 이용해가지고 약간 아이라인에 볼륨을 준다라는 느낌으로 살짝만 얹어줄게요. 선생님의 모든 브랜드에서는 진짜 아이디어가 기발한 제품들이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아이 아이 매거진. 매거진 형광펜처럼 만들고 화장품이 다 패키지가 거기서 거기 같아가지고 눈에 띄지를 않는 거예요. 기존의 아티스트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블랙이나 무거운 그런 느낌들 다 걷어내고 쪽집게 선생 같은 딱딱 집어서 알리는 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겠다. 그래서 패키지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아이섀도우를 할 때는요, 내가 그린 아이라이너 위에 1mm 정도 더 얹는다라는 느낌으로 심플하고 편하게. 제가 쓴 애장품이 있어요. 에어 브러쉬. 이렇게 눈 밑에 가루를 털거나 할 때 제일 효과적이에요. 글리터는 여기 눈동자 있는 요 부위만 살짝 찍어서 눈꺼풀이 약간 촉촉해 보이고 그렁그렁해 보이는 눈동자를 강조해 줄 수 있게끔 샴페인 컬러. 저는 글리터를 쓸 때 화이트, 실버는 잘 안 써요.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얼굴이 차가워 보이니까 언제나 이런
스킨 톤을 가진 글리터를 활용을 합니다. 눈동자 가장 돌출한 부위 있죠? 그 부위에다가 자연스럽게 손가락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역시 글리터도 이렇게 얹고 나서 아, 에어브러시 이용하셔서 주변에 살짝 은은하게 살짝 보이는 그 바닷가의 그 석양에서 이렇게 금빛 반짝반짝 하는 그런 느낌. 아래 부분과 블러셔의 연결을 하나로 해서 끝내보겠습니다. 판타색. 귤색이네요, 완전. 그렇죠. 사실 네. 제 채널에서 셀프 메이크업 할 때 요런 귤색 쓰면은 맞아. 어머 언니 하지 마요 이런 댓글이 달리거든요. 어, 선생님 믿어보겠습니다. 그거 봤어요. 귤색 쓴 거. 괜찮던데? 믿겠습니다. 그렇게 은은하게. 다 하는 게 아니고 느낌만 주는 거죠. 기대돼요. 제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런 룩인 거라서. 여러분들 섀도우 저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너무 해보고 싶어. 이럴 때는 과감하게 구입하셔가지고요. 파우더 같은 거랑 섞어서 좀 써보세요. 훨씬 웨어러블하게 쓸 수 있어요. 사실 선생님이 또 대란을 일으켰던 블러셔 중에 하나가 보라색 블러셔. 아 맞아 라벤더. 전국의 보라색 블러셔가 다 맞아요. 사라지고 푸르딩딩하게 창백해 보이고 이것도 노란색이지만 그냥 딱 대놓고 노란색보다 마이크로 파우더하고 같이 섞었으면 약간 중화가 돼가지고 훨씬 자연스럽게 그런 색감들을 소화할 수가 있어요. 스마일 했을 때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블러셔로 이렇게 잡아주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뒤쪽으로 연결을 해주는 컬러를 피치 컬러를 갈 거예요. 노란색으로 시작해서 피치로 끝나는 그라데이션. 정말 저녁 노을 같은. 근데 이 팔레트는 블러셔 있고 아이섀도우 있고 이거 한 방이네요. 아이라이너까지 다 되는 웬만한 풀 메이크업 다 끝낼 수 있죠. 거기다가 그런 프롭스 파우더 있으면은 요거랑 믹스를 하면서 톤을 좀 낮추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면서 10가지 이상의 효과를 잡아낼 수가 있죠. 블러셔 컬러가 강하겠다 싶을 때는 이런 거 파우더 이용하셔가지고 같이 믹스하셔도 돼요. 색깔이 좀 중화가 되면서 더 부드러운 색감이 연출이 되죠. 퍽 찍어서 그리는 것보다는 간을 보듯이 살살. 저는 뒤쪽부터 이렇게 원래 그려줬던 판타색 중앙까지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 주세요. 얼굴 끝부분 아, 헤어라인. 네, 헤어라인부터 이렇게 연결시켜 주듯이. 자, 이렇게 해서 노랑에서 피치까지 그라데이션이 진짜 석양이 연상이 되는. 눈화장의 마무리는 마스카라. 지금 속눈썹. 속눈썹을 네. 엄청나게 길다란 걸 붙여주셨어요. 저는 자연모 써요. 자연모. 이게 네, 인조모 말고 끝은 되게 얄쌍하고 길지만 자연스러운 결이 나와요. 이 아대를 제가 미국 같은 데 가서 거기에서만 보고선 이걸 내가 어떻게 써? 이렇게 했었는데 듬성듬성 그냥 심어요. 약간 삐죽삐죽하게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마스카라도 역시 브라운 컬러로 튀지 않지만 은은하게 은근하게 느낌 있는 눈매를 연출할 수 있거든요. 안쪽 뿌리부터 이렇게 잡아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위쪽. 위쪽도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죠. 홈쇼핑에서 많이 봤어요. 홈쇼핑 출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선생님이 나오는 홈쇼핑 방송은 대본이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네 맞아요. 왜냐면 이 상품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개발 의도도 있었을 거고 이 상품은 이런 장점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꼭 써야 돼라는 개발부터 개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대본이 필요 없는 거죠. 단지 나와서 세일즈를 한다는 느낌보다 재밌다는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한 번씩 출연을 하죠. 이럴 때 요 면봉이 등장. 그렇죠. 마스카라 같은 거 하고 마스카라 사이사이에 눈썹과 눈썹이 뭉쳐 있다거나 할 때 눈썹에 길을 잡아줄 때 이렇게 쓰면 좋죠. 저는 아이브로우를 먼저 하지 않아요. 왜요? 어떤 눈화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연하게 할 수도 있고 좀 진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눈화장의 제일 마지막 단계로 항상 아이브로우를 하는 편입니다. 눈썹 다 그려놨는데 눈화장이 좀 더 과할 수도 있고 눈썹이 너무 과할 수도 있고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눈화장을 다 끝내놓고 마지막에 아이브로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전반적인 헤어 컬러랑 블러셔, 아이섀도우 컬러랑 약간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볼륨 있고 부드럽고 풍성해 보이는 브라운 톤의 아이브로우를 하겠습니다. 뭉치거나 이렇게 확 진하게 발리지 않게끔 틀을 잡는 용으로 쓰는 거죠. 눈썹 또한 너무 거스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눈썹 그대로 앞머리 잡아주시고요. 하나 다 그리고 나서 한쪽 그리면 무조건 짝짝이로 계속 나와요. 아하. 여기 30%였으면 여기 30% 부분적으로 잡아가면 훨씬 좌우 대칭을 잡기가 편하죠. 스킨 컬러랑 똑같은 펜슬형의 컨실러를 이용해서 이걸로 대칭을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내가 눈썹을 그리고자 하는 그 부분의 밑에 쪽에다가 살색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아주 미량만 그렸는데도 굉장히 선명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리기가 쉬울 거예요. 요 밑에 라인이 사실 눈썹 모양 잡는데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밑에서 잡아주고 요게 잡히고 나서 위에를 더 넓게도 할 수 있고 덜 할 수도 있는 거죠. 컨실러로 이렇게 눈두덩이 윗부분을 정리를 해주면 안 그렸는데도 되게 그린 것 같아요. 눈썹 그리기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보자들이라면 이거 꼭 권해요. 회색 톤인 내 눈썹을 레드 브라운 컬러랑 서로 믹스를 시켜가지고 적절한 중간 톤의 브라운 색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스크롤 브러쉬 이것도 좀 짧은 걸 좋아해요. 내 눈썹 결대로 뭉쳐있는 펜슬을 좀 풀어준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싹싹 빗어나가는 거예요. 다 채우지 않았는데도 되게 내 눈썹 같이 결이 보이면서 자연스러운 눈썹이 완성이 되죠. 마지막으로 붉은 레디시한 섀도우를 이용해가지고 눈썹에 색칠을 해주는 거죠. 보통 눈썹이 이렇게 나 있어요. 앞에서 뒤로 눈썹의 역방향으로 이렇게 발라주시잖아요. 그럼 훨씬 더 구석구석 속까지 다 채워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가지런히 원래 방향대로 이렇게 한번 쓸어주고. 사실 눈화장이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만 들어갔어요. 비어 보이지 않죠. 화장 진하게 했다라는 느낌 없이 눈이 되게 선명하고 볼륨 있고 커 보이는 거예요. 왕명봉이 이제 자기 일을 할 때가 됐네요. 태국 여행 갔다가 태국 약국에서 이만큼씩 파는 거예요. 저거다. 나 진짜 필요하다. 손 직접 가는 거 내가 싫어한다 그랬잖아. 왜냐면 염증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박스떼기로 사놨어 집에. 입술에 파운데이션 다 발라놨잖아요. 혹자들은 파운데이션을 한 위에다가 립스틱을 바르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옛날에 딸기 우유 바를 땐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게 정설이 아니거든요. 립스틱이 가진 색감, 틴트가 가진 색감을 오롯이 보여주려면 뿌옇게 만드는 요소를 싹 걷어내야 돼요. 요거 에센스 아까 처음 발랐던 거 면봉에다가 요거 이렇게 꼭꼭 짜가지고 촉촉하게 만들어요. 안에부터 각질이나 그다음 파운데이션 찌꺼기를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윗입술도 마찬가지겠죠. 파운데이션 묻은 거를 닦으면서 입술산을 만들면 훨씬 입술산 그리기가 쉬워요. 자, 여기서 또 오늘의 팁. 오늘 이게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해요. 이거 사고 싶어요. 립스틱으로 넓히기만 한다고 해서 볼륨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펜슬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확실하게 인중선을 잡아주고 시작을 하면 발색도 좋아 보이고 입술이 볼륨 있어 보이는 거죠. 이 컨실러가 진짜 열일해, 열일. 구각 쪽을 깔끔하게 이렇게. 중간톤 바르면 칙칙해 보이는 이유가 이런 구각이라든가 인중이 흐리멍텅해서 그렇거든요. 얘를 좀 이렇게 활용을 하면 굉장히 편하게. 선생님 메이크업 특징이 일필휘지예요. 싹 끝이야. 싹 끝. 어렵지 않아. 그리고 이런 브러쉬 이용해가지고 한번 싹 펼쳐주는 거죠. 이제 오늘 발라야 될 컬러 모로코의 영감을 받은 이 색깔 그냥 그대로 원래 본인의 입술 위에 할 거고 외곽 쪽은 이 컨실러랑 믹스를 해서 그라데이션 할 거예요. 이 색깔이 누가 발랐는데 이뻐 보여서 샀는데 나한테는 안 어울릴 때는 내 베이스 색상하고 뭔가 안 맞는 거거든요. 항상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믹스를 해보면 나도 쓸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미 외곽 쪽에 이렇게 한번 처리를 해줘가지고 바르기가 되게 쉬우실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안쪽으로 발라주시고 납작하고 힘 있는 브러쉬는 칼같이 그릴 때 좋고 일반적인 섀도우 브러쉬 같은 경우는 털이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되게 자연스러운 스머징을 하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섞었던 컬러 아까 인중을 그려놨기 때문에 이런데 표현하기가 너무 편해요. 약간 아웃컵으로 아랫입술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밖으로 벗어나도 상관없어요. 요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를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여기를 그린 거랑 안 그린 거랑 볼륨의 차이가 굉장히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을 좀 보시고 조금 창백한데 그러면 조금 더 올려주고 기본을 해놓고 안쪽으로 선명한 컬러를 한 번 더 속에서부터 배어 올라오는 효과를 주시려면은 정말 속에서부터 좀 그려주는 게 좋아요. 이빨에 낄 것 같다 이러면은 한번 깊이 이렇게 한번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부위는 매트하지만 나머지는 광이 뿜뿜 뿜어 나오는 모로코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끝냈습니다.
자, 이렇게 조성아 선생님한테 제가 메이크업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약간 지중해 왔어요, 저. 오늘 이 메이크업의 네. 작품 설명을 좀 간단히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실 어저께 급조해서 스케치를 했어요. 옐로우, 레드 브라운, 사막의 느낌에서 채도를 최대한 올려서 얼굴에다 한번 입혀봤는데요. 메이크업 스타일은 컬러를 입혔지만 눈이 확장돼 보이고 좀 눈썹이 볼륨 있어 보이고 원래 얼굴을 크게 거스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색감을 입혀봤다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리조트 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거울을 보면서 약간 느낀 게 네. 엄정화 외람된 말씀이지만 나 좀 엄정화 언니 닮은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오늘 진짜 이건 꼭 사야겠다 싶었던 게 그 컨실러 요거랑 요거 파운데이션은 네. 진짜 사갖고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커머셜 화보 같은 거 보더라도 진짜 요즘 감성인데 네네. 어떻게 30여 년 동안 지금의 트렌드를 네. 놓치지 않으실 수 있는지. 트렌드는 계속 돌고 도는 거다. 그리고 이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거다. 쫓아간다기보단 과거의 히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더 쉬워질 수 있죠. 계속 지금 트렌드를 오히려 선도해 나가고 있다는 게 아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릴 때 제가 하는 일의 가치를 느끼거든요. 오늘 룩을 옛날 생각하면서 재해석을 해봤는데요. 네.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구독자 여러분 많이 우리 회사원 A씨 사랑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CSA 코스믹이 한국뿐만 아니라 또 세계로 뻗어나는 네. 기업으로서 세계인과 함께 해피해지도록 K뷰티가 글로벌 뷰티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뛰어볼까요? 네. 오늘 조성아 선생님이랑 기운 넘치고 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